생존과 생명 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 바로 물. 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리수의 물맛을 높이고 음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2040년까지 4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깨끗한 물의 공급은 시민 건강과 사회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사람이 도시에 살건 시골에 살건 섬에 살건 질 좋은 물을 반드시 공급해야 된다. 특히나 수돗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물까지 수질 관리를 위한 연구와 고민들을 만나봅니다. 수돗물은 한 도시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제1정수장인 뚝도 정수장. 제일 오래됐지만 가장 최신의 기술로 물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곳입니다.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는 취수부터 물 생산 그리고 공급하는 것까지 전체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수장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물을 보관하다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철저한 물 관리 정책이 실행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호수나 댐 같은 저수지에서 불순물을 거르고 침전시켜 소독 과정을 통합니다. 이후 수돗물을 임시 저장하는 정수 과정을 거쳐 수도 배관을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상수원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수질 관리는 무려 170여 가지.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초과하는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환경부는 전국 161개 정수장을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환경청 기준을 충족하는 수질을 유지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수돗물의 수질 지수는 고도의 정수 처리 기술을 통해 전 세계에서도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죠. 우수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은 수질 자동 측정기실이라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자동화된 장비를 이용해서 물을 취수할 때부터 그리고 물을 마지막으로 가정으로 송수할 때까지 수질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공간입니다. 서울 전역에 설치된 수질 자동 측정기로 수질 정보는 10초 단위로 수집하고 1분 단위로 감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에 556개 지점에 수질 자동 계측기 설치되어 있어서요. 실시간 24시간 감시하고 있고요. 탁도, pH, 잔류 염소값뿐만 아니라 총 357개 수질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외 비교해도 매우 많은 가지의 숫자를 검사하고 있는데요. 고도의 정수 처리 기술도 자랑할 부분입니다. 오존 산화와 활성탄 흡착 공정 두 가지가 적용된 공정인데요. 기존에는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제거했다면 물속에 녹아있는 아주 작은 물질들까지 제거가 되고 수돗물 특유의 맛과 냄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물속에 남은 세균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이라든지 이렇게 강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원수의 특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정수 처리, 특히나 이제 고도 정수 처리가 도입된 이후에는 그러한 상황에도 모두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부터 공급까지 24시간 수질 자동 감시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질이 적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속하게 대처해 수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시민들은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수질 측정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물이 되는 겁니다.
수돗물이다 보니까 뭐 나는 생수 사 먹고 말지 혹은 정수기 쓰면 되지 않나 싶은데 진짜 믿고 마셔도 큰 문제 없거든요. 시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은 또 다른 곳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물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수준보다 많은 항목을 정기적으로 정밀 검사하고 각종 미량 물질의 관리 방안 등을 연구하는 최고의 물 연구기관입니다. 이곳은 2022년 조성된 수도재료연구과, 물을 안전하게 가정까지 전하는 상수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재료를 연구하는 곳인데요. 수도재료란 정확하게 뭘까요? 정수 처리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수돗물이 물과 접촉하게 되는 재료들은 전부 다 수도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 재료를 진단하고 수도 재료가 손상되었을 경우의 손상 원인, 또한 그 손상된 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까지도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먹는 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수도 재료에 대한 자체 전문 연구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장비가 SEM-EDS라는 장비입니다. 전개방사형 주사전지 현미경하고 원소 분석기인데요. 일종의 이제 전자 현미경입니다. 60만 배까지 이제 세밀한 부분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이제 그 저희가 관찰한 부분의 구성 원소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최신 장비를 통해 재료의 표면 형상과 구성 원소, 결정 구조 등 물질의 특성과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기존 설비에 사용되는 금속 콘크리트의 내구성 예측도 가능해 수도 재료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부식에 의한 2차 수질 오염 차단도 연구 중입니다. 전 세계 뭐 여행 가시거나 그래서 이제 수돗물 마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수돗물이 청량하고 굉장히 신뢰가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질 검사 항목 수는 WHO, 미국, 일본 대비 굉장히 높은 수치이며 검사 항목의 수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166개 정도의 그 항목을 조사하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라든지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300개가 넘어서 우리나라의 물의 그 수질이라든지 또 음용수의 수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수돗물 음용률은 5% 수준. 끓여서 사용하는 물의 양을 감안하더라도 10%를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낮은 수돗물 음용률의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물이 약간 녹물이 누런 물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정수기가 있어서 안 먹게 되는 것 같은데, 입을 헹굴 때는 한 번씩 헹구긴 하는데. 실제 환경부의 조사 결과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로 막연한 걱정과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등이 꼽혔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민들에게 도대체 왜 음용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음용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한 34% 정도는 게 노후관이 좀 문제가 있다. 두 번째가 왠지 수돗물을 먹게 되면 건강에 나쁠 것 같아.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 저는 시민들과 공급자 간의 신뢰를 어떻게 높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실 모양의 물체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물을 받아 컵 안에 넣어보니 움직임이 더욱 빨라집니다. 인천에서 붉은색 수돗물이 나오는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등 잊을만 하면 터지는 수돗물 관련 사고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노후 배관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노후 배관에 섞인 이물질이나 녹으로 누수가 일어나고 도심의 싱크홀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상수도 시스템에서 누수된 물의 손실액은 약 3조 9천억 원, 연평균 7,8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노후 배관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미처 교체되지 못한 상하수도 배관으로 인한 문제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상황입니다. 배관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 부식이 되어 녹물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노후 배관을 타고 가정집으로 전달된 수돗물은 걱정스럽기 마련입니다. 수돗물이니까 깨끗하지 하고 생활을 했는데 이 물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래서 내가 이 물을 먹고 몸에 사용하고 했다는 게 아유 좀 깨름직하고 하네요. 이렇게 노후된 건물과 가정집에서는 쉽게 배관을 교체하기 어려워 노후 배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지저분한 편인데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뭐 성당이나 교회 건물들은 더 심각하고 20, 30년 된 데들은. 정부와 지자체도 물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은 물론 급수관 세척과 수도꼭지 필터 교체에 필요한 비용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이나 뭐 석회질 같은 것들이 배관에 항상 끼기 때문에 그 상수도도 뭐 5년 주기로 해줘야 되고 이 지하수 쓰는 가정들은 보통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수한 물 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버리는 물이 없게 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시민들은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땅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래 있던 그런 노후관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것도 똑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들을 이제 바꿔야 되고요. 노후관이 이제 과거 같으면 한 30년 되면 노후관인데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관리를 계속 잘하면 노후관이 한 50년 또 가고. 노후화된 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노후 배관을 약품이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강암층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 물이 지하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 원수가 되는 겁니다. 수도 원수인데 이 물만 살려 먹으면 되는데 이걸 배관을 통해 오다 보면 부식이 될 수밖에 없고 부식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물을 마음 놓고 이렇게 마시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온 작용으로 배관 내부의 물때와 세균이 제거됨으로써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탄소 저감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걸까요? 산화철이 결국은 이제 그 누수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장치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 산화철이 F2O3가 F3O4로 마그네타이트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안정한 그 수도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어떤 뭐 산화가 된다든가 물때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아이언 이온화와 전자 원리를 결합해 배관을 보호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노후 수도관의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 같은 기술력 덕분에 곳곳에서 상을 받으며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수도관을 통해 들어오는 실시간 수질 확인 기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거는 실시간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을 시간별로 2분 간격으로 나타내는 데이터들입니다. 수질 센서를 설치를 하고 그 수질 센서를 얻은 그 수질 데이터를 CDMA를 통해서 이제 그 서버로 보내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키스트의 지원은 기술력을 한층 높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뒤에 보시는 장비에 대형 장비가 있습니다. 저는 장비로 구축했다가 이걸 스케일 다운하는 작업을 해서 최종 제품인 이 신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 배관을 위한 기업의 기술력은 물 사용이 많은 공공체육센터에도 도입돼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 시내에 기존에 노후된 그 상수도관을 사용하는 곳에서 이제 저희를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아무리 물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던 노후된 관에서의 들어오는 이물질이나 녹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한 달 이용객 500여 명, 많게는 800톤이 넘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수영센터였기에 물 관리에 더욱 고민이 컸다고 합니다. 이 정화 장치를 입구에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 부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서 일단 1차적으로 모든 이제 부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트가 됩니다. 그 깨끗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용객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노후 배관 관리 기술들은 공공시설의 물 관리 비용을 절감해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도 배관을 100년을 쓰게 하면은 경제적 비용도 많이 줄이고 탄소 배출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고 또 수도를 살려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물이 수돗물을 자원화할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아 관리하기 힘든 노후 지하 수도관을 점검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한 곳도 있습니다. 로봇과 AI 기술로 상수도관, 지하 인프라관을 탐사해서 영상과 음향, 그리고 외부의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지하 인프라관의 상태를 진단해서 건강검진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 관을 교체하고 청소해야 되는지, 싱크홀은 언제쯤 생길지 그런 것들을 예측해주고 또 대처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작은 로봇은 지하의 폐쇄형 파이프라인 내부를 자율주행하며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파이프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해냅니다. AI 기반의 분석 기술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파이프라인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시각적인 정보도 제공합니다. 저항도 최소화 되고 그래서 싱크홀이나 누수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이전에는 사실 안을 들여다볼 방법이 전혀 없다 보니까 많은 상수도관 중에서 어떤 관을 이번 연도에 교체해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충 감으로 여기 좀 민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 한 30년 됐으니까 여기 문제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기술력으로 노후로 인한 누수 부분을 미리 진단하고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데이터 정확도는 99.5% 이상, 내부 이미지 객체 분할 정확도는 83% 이상을 보여주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복구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통해 우리 물의 가치를 더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가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의 부를 이렇게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 파이프관이 특히 재난이 나면 사람이 또 죽게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을 과학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렇게 인류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인체에 해를 미치는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수돗물 수질 기준 마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엄격한 관리로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노후 배관 개선 등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99.8%에 이릅니다. 근데 실제 16%는 누수되고 있습니다. 낡은 급수 배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낡은 급수 배관을 다 수정을 하고 새로 개선하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배관 관리 방법을 새롭게 정책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 어떻게 노후 수도관을 관리하고 있을까요?
우수한 배관 관리를 통해 수도 배관의 기대 수명을 늘리고 소독을 실시하는 독일. 수도 공급 회사를 통합하고 관리 방식을 디지털화한 네덜란드. 노후관 진단 시스템으로 선제적인 수도 배관 교체를 하는 일본. 정부 주도로 통합 관리를 하는 싱가포르 등 국민들에게 물의 가치를 지키고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돗물은 우수한 수질을 갖추고 엄격한 수질 관리를 통해 공급되는 물입니다. 정수장에서 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탄소 발생이 적은 수돗물은 생수나 정수기 물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낮은 친환경 물이기도 하죠. 수질도 우수하고 환경에도 이로운 대한민국 수돗물의 안전성을 좀 더 믿어보면 어떨까요? 깨끗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요. 수돗물로 난 믿는데 항상 어느 동네를 가다 수돗물을 믿어요. 전 세계에서 1등급 안전수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돗물. 보이는 곳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물의 가치를 지켜내는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더 믿고 쓸 수 있는 물이 될 것 같습니다. 물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돈이 있거나 어디 위치에 살거나 모든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여서 5천만 국민들이 아주 좋은 물을 공급받아야 된다. 국가의 역할이요, 지방자치단체 역할입니다. 하나.